보수 정당들이 모여서 만든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3년여 만에 다시 뭉친 겁니다. 하지만 통합의 중요한 축이었던 새로운 보수당에선 여러 명이 출범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이 합쳤습니다. 보수 정당이 합쳐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놓고 새누리당이 분열된 뒤 3년 1개월 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니 하나의 목표, 정권 심판의 고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새로운 로고와 당색도 공개했는데 국민 행복과 통합을 상징한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출범식에 통합의 큰 축이었던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다른 새보수당 의원도 여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도 기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중심의 지도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정당이 일단 출범하긴 했지만 화학적 통합까지 이루어진 게 아직 아니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에선 결국 통합의 효과도 없을 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새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의 의원 21명이 오늘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합당에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빼고 통합에 나선 겁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손 대표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총리는 지역구인 종로에, 황교안 대표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집중했습니다. 당에서의 역할도 선거 전략도 다르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찾은 곳은 서울 종로구의 자아문터널과 그 계단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계층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곳인데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실 텐데 그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불편 없이 여기를 보실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 전 총리는 일정 대부분을 종로에서 보냈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종로에서 여의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당 대표로서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참석한 뒤 통합신당의 지도부 회의까지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 측은 어차피 주어진 역할이라면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라는 상징성 역시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중앙보단 자기 지역구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밀착으로 종로에서 승리한 전임자 정세균 총리의 사례도 참고가 됐습니다. 이처럼 지역구와 중앙을 오가는 고공전과 종로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지역전이 대비되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여당은 오늘도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을 고발했다는 논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의 사과 요구에 당 지도부가 침묵하는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수석 대변인은 계속 즉답을 피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님께서 어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아니 저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 정식으로 brief할게요. 이해찬 대표도 말을 아꼈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만 우회적으로 자성하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가 했습니다.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당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동호 연설기록 비서관도 작은 승리에 취하지 말자는 취지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여당을 향한 메시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신 비서관 주변 설명입니다. 임미리 교수는 당대표의 사과가 없는 게 유감이지만 이 전 총리의 사과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논란에서 입은 타격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그 반대할 자유에 대한 편협성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선거운동 처벌을 한정위원 결정했을 때 즉각 환영했습니다.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됐을 때는 허위 사실이라도 모르고 유포했을 때는 처벌을 면해주자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안도 냈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입니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여느 때보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8세부터 29세까지 이른바 1020 유권자 가운데는 절반 가까이가 무당층으로 잡힙니다. 750만 명 중 40% 이상이 정치에 혹은 정당에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최 기자가 직접 20대 유권자와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총선까지 58일, 정당마다 후보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달리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무당층, 지지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3명꼴, 27%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1020, 10대와 20대에선 무려 43%, 마음에 둔 정당이 없다는 이들이 유독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에 잘 안 껴줘서일까요? 아닌 게 아니라 현재 국회엔 20대 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4월 총선으로 새로 꾸려질 국회는 좀 달라질까요? 총선 예비 후보는 오늘까지 2천여 명. 하지만 20대는 17명뿐, 채 0.8%가 안 됩니다. 반면에 50대 이상은 1,800명이 넘습니다. 1020 표심 잡겠다고 해온 큰 정당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따져보니 중간 성적표는 아직 초라합니다. 이쯤 되면 1020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치가 1020에 무관심한 것도 같은데 이들의 생각을 JTBC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 바닥에 들어눕는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싸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갈등이 되게 큰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10대나 20대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그 같은 우리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성세대를 위한 공약들이 훨씬 많고 표율도 적고 인원수도 없으니까 진짜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불쌍하다고 하셔요. 아들이 정치권에 가 있다, 진흙탕 속에 가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 해서 뽑아놨더니 별로 한 게 없더라. 아니면 이용만 하고 선거 때 뭔가 이렇게 얼굴로만 쓰고 버리는. 20대인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 분 정도 계실 줄 알았는데. 한 명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보통의 청년, 그러니까 흑수저 청년들이 진입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총선을 치를 때 보통 한 1억에서 2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1억에서 돈은 2억? 그동안 모았던 돈 다? 모든 걸 다 걸고 나가기 때문에. 맞아. 엄청 젊은 나이에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클릭해봤는데 아버지가 지역에서 재벌. 정치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배우긴 배우는데 이건 그냥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외우고 이해는 안 하는? 그러니까 앞에 청년자가 들어갔을 때 희한하게 이 정치권에서는 뭔가 약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청년 부대변인은 뭔가 부부 대변인 같은 느낌이 들고 국회의원 분들도 다 청년 시기를 거쳤을 거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다거나 무시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결국에 다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